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이제 꽃샘추위가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에는 좀 쌀쌀합니다만은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영상 17도를 기록하고요. 예년보다 따스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늘도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 봄날 날씨를 오늘 또 기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알펜시아 매각 입찰이 결국은 무산되었죠. 이런 가운데 이 수의 계약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만은 좀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주 분소 유치가 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서미운동도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그 상황 살펴보고 또 박경리 문화공원의 선양 행사로 추진되고 있죠. 첫 번째 시화전 또 문장전 올해 봄을 맞아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3월 23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주민 스스로 지역 방역을 책임지는 강원도형 자율 방역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도 마을 방역관은 도내 이통장 4천여 명으로 구성되었고, 마을 방역관은 백신 접종 지원과 지역별 마을 방역 또 예방 홍보 등이 나서게 됩니다. 횡성으로 이주한 귀농 기촌인들이 통계 집계 9년 만에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연간 2015년에 첫 번째로 1,000명대로 올라선 이후 지난해까지 연속 1,000명대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불리우는 도심 항공교통 시험 제작 비행기를 국내 최초로 내년 3월까지 개발하는 등 시장 선점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액화수소를 기반으로 한 드론 개발과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지원센터 등 기반 시설 조성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현재 알펜시아 매각 최근에 있었던 입찰이 무산되고요. 수의 계약이 현재 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과 함께 또 용물 홍천 간의 철도 노선 개발 계획까지 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강원도 비서실장 연결하겠습니다.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구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알펜시아 입찰과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과도 이야기 나눴습니다만은 희망 고문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이 결과 안 됐네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사실은 일부에서는 희망 고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저희 도에서는 진정성 있게 접근하고 있고, 예. 반드시 최문순 도정에서 이거를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기대를 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희망 고문 아닙니까? 하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4차 입찰이 무산이 됐죠. 네. 여러 개, 한 6개 회사들 정도가 참여 의향을 밝혔었는데, 안타깝게도 한 군데도 안 들어왔는데,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 공고가 나가 있고요. 네. 4월 9일 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예.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4월 9일까지 그러면은 그 계약 당사자를 찾고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한 복수의 기업이 지금 계속해서 물밑에서 의사타진하고 있고, 네. 4월 9일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되려면 입찰 금액의 5% 정도 약 400억 정도를 납부를 네.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네네. 지난 4차 공개 입찰 매각도 역시 그 최소한의 입찰 보증금 400억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네네.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네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조건이라는 것인데 네. 그때는 되고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된다. 어떻게 네. 보장이 있을까요? 제가 확실하게 담보는 할 수는 없지만 예. 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게 또 회사 사정이라는 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알펜시아 지금 현재 4차 입찰 인하된 가격이 약 8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원래 1조 정도가 감정가였는데 예, 2천억 원 예, 정도가 이제 맞습니다. 더 내려간 네, 거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시장 가격은 그에 못 미치다는 것이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를 경영하는 이런 경영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시장 가격과 그 현재 가치가 이게 갭이 생기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변에 도유지를 개발할 수 있는 네. 그런 뭐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좀 보완점을 좀 찾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격 인하는 그러면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그게 법적으로 가격 인하는 되지 않고요. 예. 만약에 지금 현재가 가격이 8천억이 기준 가격이 돼 있는데 네. 약 8천억이 이 금액 이하로 수익이하게 될 경우는 이건 배임 문제가 발생이 아하. 되기 때문에 예, 예.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 8천억 플러스 또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변에 도의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주변에 그리고 또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라든지 네. 그 비용이 그렇게 뭐 높지 않습니다. 아하. 현재 가치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충분히 예. 그 경영하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이게 다 이제 통매각을 전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알펜시아는 맞습니다. A 지구, B 지구, C 지구 이제 세 개 지구로 이 구분이 되는데 네, A 지구는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네, 기업에서 좀 관심을 네, 가지고 있다고 해요. 회원제 골프장도 네, 있고요. 또 개발 여지도 맞습니다. 많고요. 이 분할 매각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사실 저희 이 도의 참모들 회의할 때도 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그 통매각 아닌 분할 매각을 할 경우는 사실 그 B지구가 숙박지구거든요. 네. 여기가 현재 가치가 한 5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노후 현상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예. 이거 향후에 A지구를 할 경우에 이것을 감내할 수준이겠는가. 향후에 10년 후, 20년 후에는 결국 이걸 리모델링 한다든지 뭐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그 사업 방향이 진행돼야 될 텐데 네.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니까 저희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통매각을 원세트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 인수 이항을 보이고 있는 기업과 또 도의 입장 좀 네. 많이 그 갭이 있겠는데요.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죠. 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비지구가 조금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만은 그 금융 비용이 현재 알펜시아가 얼마 정도 소요되고 있죠? 뭐 적지 않게 이 예. 청취자들 아침 시간부터 괜히 이렇게 불쾌함을 줄 수 있으니까 뭐 예.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가 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한 2천억 이상의 이자를 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빨리 해결을 이제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몇 네. 년째입니까? 아무튼 뭐 수의 계약으로 네. 4월 9일까지 일단은 그 희망자들을 접수한다고 했으니까요. 이번에 네. 좀 진전된 그런 또 결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 국가 그 4차 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현재 이 수립 준비 중인데 네네. 여기 그 용문에서 홍천까지 철도 건설 사업이 이 국토교통부의 계획이 이제 포함이 되었다. 또 네. 기재부와 최종적으로 협상 중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네. 이 부분 좀 간략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네. 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이게 어떤 계획입니까? 이게 이제 정부가 국가 전반적인 철도 계획을 10년 단위로 이렇게 수립을 하는데 네. 그 이번에 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계획이 담긴 것이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해마다 그렇게 10년 단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용문 홍천 구간이 네. 과거에 사실 우리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주장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19년부터 우리 도가 강력히 이거를 국토부에 좀 건의를 했고요. 네. 이게
이게 아마 지금은 아주 긍정적 시그널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이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담길 거라고 저희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담겨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수립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다음 단계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 2030년까지는 철도가 놓아질 수 있겠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제 용문에서 홍천까지 철도 건설 사업이 이 정부의 국가 계획에 이제 담기느냐 하는 부분인데 네. 국토교통부의 어떤 안에는 이제 담겼습니다. 네. 기재부와 협의 중인데 이게 여기에서 무산되는 일도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지금도 아주 그 기대감은 있지만 네. 그 긴장을 놓치지 않고 계속 접근하고 있는데 문제가 다음 달에 공청회가 있거든요. 공청회 있고 6월에 예. 이제 또 계획 확정이죠. 예. 예, 계획 확정이 있는데 이 공청회에 발표되면 사실 거의 담긴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공청회에 담기기 전까지는 절대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 저희 도의 입장이죠. 네. 용문 홍천간 노선이 만들어지면요.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올림픽 이때 원주 강릉 구간이 이제 개통이 됐고요. 네. 그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춘천 속초 구간이 26년도 정도에 이제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 용문 홍천간이 개통이 되면 강원도로 들어오는 수도권형 전철이 세 군데로 강원도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원주로도 오고 춘천으로도 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천으로 맞습니다. 오는군요. 예. 지금 그 수도권 기업들이 대규모로 지금 홍천 쪽에 그 투자 의향을 많이 밝히고 있는데 네. 저는 이쪽에 아주 긍정적으로 투자 유치 수요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홍천 지역이 사실 전국에서 군단위 중에 제일 넓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러한 그 홍천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지역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우리 강원도가 얻는 이익은 상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얼마 남지 않은 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것이 최종 확정되도록 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면에 원주에서 철원까지 이 노선도 강원도에서 건의를 했었는데 이 춘천을 당연히 지나가겠죠. 네. 이거는 안 됐네요. 이거는 안 됐다고 보시면 그렇고 예. 사실은 제가 그 2018년도 의원 시절에 예. 이걸 강력히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전국에 이번 4차 철도 구축 계획에 150여 개 정도 이게 신청이 됐는데 네. 이게 문재인 정부 기조는 SOC를 축소시킨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선택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가능성 있는 이게 용문홍천 구간이 7,80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거를 1순위로 가자라고 지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원주, 홍천, 춘천, 철원까지 이어지는 네. 내륙 종단 철도죠. 이거는 추가 검토 사업으로 집어넣자 네. 하는 게 이제 뭐 두 가지가 다 들어가면 좋은데 뭐 후일을 기약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상 그게 이제 그 두 개를 집어넣기가 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면에 저기 그 삼척에서 강릉까지 네네. 이 구간의 고속화 사업은 또 국토교통부 안에 포함이 된 것 같은데요. 삼척 이렇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포항에서 이 고성까지 가는 구간이 있잖아요. 네, 이거 예. 동해선. 동해선이요. 이건 전체적으로 27년도면 완성이 됩니다. 거기는 어떠한 네. 형태로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해 영동 지방을 우리 도가 소외시하고 한 건 없고요. 예, 개별 사업으로 이제 보기보다도 포항서부터의 어떤 연장 사업이다 이제 보면 되겠군요. 네, 그거는 뭐 27년까지 반드시 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선택과 집중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홍천 지역까지 또 전체에 놓인다면 원주, 홍천, 네. 춘천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세 개의 전철 노선이 강원도 내륙 지역으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기대되는 효과가 많이 있고요. 또 네. 아까 이야기했던 이 원주에서 철원까지 춘천을 거쳐서 된다면 이게 결국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네. 뭐 저희 경부 쪽으로 이제 또 호남 쪽으로도 다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이제 네. 향후에 이제 저희가 주력으로 말씀하신 원주 춘천 구간을 주력 사업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유라시아로 가는 가장 짧은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네. 대륙으로 가는 그런 것이 있고 강원도 내로 본다면 미음자 형태의 전철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관광적으로나 다양한 면으로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노선은 후일을 기약하고요. 네. 당장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용물 홍천간 철도 노선 좀 그 4월 또 6월 과정 지켜보고요. 또 알펜시아 문제도 4월 9일까지 일단은 수의 계약 접수를 받기로 했으니까 그 뒤에 네, 좀 네.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구자열 강원도 비서실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강원도 의료기기 산업의 매출은요, 전국의 10%, 또 수출은 15%를 차지할 만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강원도에만 식품의약품 안전처 분소가 없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인허가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식약처 강원 분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건의문이 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가요, 강원분소, 식약처 강원분소를 설치해달라는 건의문을 식약처에 제출했다고요? 네, 식약처는 서울과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에 지방 식약청을 두고 있습니다. 도단위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강원도에만 지방사무소가 없어 서울지방청 관할로 속해 있는데요. 서울청 관할 기업의 35% 정도가 강원도 기업이고 도내 의료기기 산업의 매출은 전국의 10%, 수출은 15%를 차지할 만큼 강원도 의료기기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원주를 중심으로 의료기기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요. 원주 기업도시를 비롯한 도내 200여 개 의료기기 업체는 10년 만에 의료기기 산업을 7천억 원 규모로 키웠습니다. 산업 규모로 볼 때 강원도의 지방청이나 분소 설립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강원의료기기 산업협회와 원주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식약처에 강원분소 유치 건의문을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강원의료기기 산업협회 신영근 사무국장에게 듣겠습니다. 식약처가 도 단위에서 강원도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기업들이 그동안에 많은 불편함을 좀 겪고 있었어요. 뭐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비용적인 부분들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안고 있다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목소리를 내게 된 거고, 뭐 제약회사도 있고 바이오 회사들도 있고 강원도에 관련된 제조업체들도 충분히 이 분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희 의료기기 종사자분들이 도내에 한 6천 명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지금 서명운동이 들어가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고요. 이 서명이 다 끝나면 도민 전체 대상으로 저희하고 원주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서명을 한 최단을 많이 받아서 그 서명서를 이제 식약처에다가 제출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업계에서 불편함이 크기 때문에 분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 불편함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우선 식약처의 허가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매년 두세 건의 신제품 심사는 물론 제품을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20-30건의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심사도 있지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서울과 원주를 수시로 다녀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큰데요. 특히 여러 개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이러한 번거로움이 더 크기 때문에 불편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시뿐만 아니라 춘천과 강릉에 위치한 의료기기 업체들도 심사가 있을 때마다 서울을 다녀와야 하고요. 또 식약처 심사가 필요한 바이오 업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사 때에만 식약처를 방문하는 것이 아닌 개발 초기부터
인허가 가이드라인 등 어려운 점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데요. 원주 기업도시에서 의료기기 업체를 운영 중인 김동수 대표에게 듣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갱신 업무라든지 이런 거가 진행됐을 때 거기 어차피 저희들이 뭐 3등급 이상 되는 경우에는 식약청에서 바로 나와서 실사를 같이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하고 되는데 뭐 어떻게 지적 사항이나 뭐 이런 게 됐을 때 바로 이제 프로세스에서 잘못됐을 때 근거리 있다면 바로 방문해서 저희가 뭐 어떤 민원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뭐 면담이 아니라 전화로나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처리를 하니까 대면 업무가 사실은 자기 의사 전달이나 이런 게 좀 유리한 면이 있잖아요. 이제 규모가 좀 어느 정도 되거나 아이템이 좀 많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시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네. 진행 가운데 이번 주부터 서면운동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뭐 앞으로 강원문서 설치를 위해서 좀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식약처 강원분소 설치를 통한 체계적인 인허가 과정이 마련된다면 앞으로 강원도 의료기기 산업이 1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식약처는 강원도의 지방식약청 또는 분소 설립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없다며 비용과 편익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강원의료기기 산업협회는 이번 주부터 도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식약처 강원 분소 설치를 위해 나설 예정입니다. 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의료기기 산업의 매출이 전국의 10%, 수출은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과 당위성, 명분은 충분한 것 같은데요. 좀 진지하게 좀 이 부분들 논의가 이어져야 되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봄을 맞아서 이 박경리 문화공원 선양 행사로 추진되는 첫 번째 시화전과 문장전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박경리 문화공원의 정혜원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정말로 아름다운 봄날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 봄맞이 또 시화전 문장전을 개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행사 좀 어떤 행사였습니까? 네, 시화전은 해마다 봄, 가을로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올해 역시 진행을 하고요. 문장전도 역시 몇 년 전부터 박경리 작가의 작품을 알리고 또 좋은 문장을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떤 컨셉이 따로 있습니까? 네, 시화전은 원주 여성문화기대 회원들이 바람 향기의 움티운 봄이란 제목으로 20편의 시화를 공원 야외에 전시하고 있고요. 예. 또 문장전은 박경리 산문집에서 산문집 휴시에게에서 이제 발췌한 문장을 이건 역시 야외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행사 진행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네, 5월 말까지로군요. 예. 딱 이제 봄날, 거의 봄의 끝 무렵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거로군요. 예. 예. 자, 근데 이번 그 시화전 문장전이 이 박경리 문학 선양 행사 이제 첫 번째로 준비된 것이라고 이제 들었습니다만은 이 전체 선양 행사 좀 어떤 일정,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올해도 이제 3월부터 12월 초까지 굉장히 많은 행사가 있는데요. 보통 어린이, 청소년, 성인, 그다음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예. 뭐 그림책 행사를 비롯해서 인문 강좌들, 그다음에 어린이를 위한 뭐 동화 콘서트나 뭐 인문 강좌가 또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박경리 이야기쇼 이런 것들이 1년 내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일정 관심 있으신 분들 이제 홈페이지 잘 이제 찾아보셔야 되겠네요. 예, 홈페이지 행사 소식에 올려져 있고요. 뭐 SNS나 또 뭐 신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행사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보이는 게 이 서술 토지학교예요. 네. 서술 토지학교가 5월에 이제 준비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또 행사가 또 준비되고 있는 겁니까? 소설토지학교는 올해 이제 15년째 진행하는 아주 장수 프로그램인데요. 박경리 작가의 대표적인 소설 토지를 살펴보는 그런 인문 강좌이고, 예. 이 강연을 맡아주시는 분들은 이 토지로 논문을 쓰신 그런 교수님들이 오셔서 해주기 때문에
질적으로도 매우 높고 시민분들이 매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아름다운 이 봄입니다. 박기영리 문학공원에서 시와저 문장전도 감상하시고요. 또 이런 거 토지 학교 본인의 어떤 스케줄 맞춰서 참여 일정 미리들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기영리 문학공원의 정혜원 소장이었고요. 자, 3월 23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